없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기상정보. 고속도로 각 지점별로 일기와 풍향, 풍속뿐만 아니라 안개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기상정보를 통해 가시거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안개에 대비한 도로 설비 또한 철저하다. 시선 유도등이 빼곡히 설치돼 있다. 야간에는 발광식 안내 표지판이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중앙 분리대에는 기나진 가로등이 설치돼 있다. 안개 시 빛의 산란을 줄이도록 낮게 설계된 것이다. 오이타현 20km 안개 구간에는 이런 안개 대책 설비들이 촘촘히 마련돼 있다. 가장 이색적인 것은 안개 방지망. 안개가 끼면 이 방지망이 자동으로 올라온다. 안개 방지망의 효과는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방지망이 작동할 경우 가시거리가 2배 이상 길어진다. 일본의 일반적인 교통관리 기준에 따르면 가시거리 50m 이하일 때는 도로를 차단해야 하지만 이런 특별한 안개 대책을 세워놓은 덕분에 여기에서는 가시거리가 30m 혹은 40m에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관리소에는 10여 대의 순찰 차량이 특별히 대기하고 있다. 안개가 발생하면 직접 도로로 나가 일반 차량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안개 속에서 순찰 차량이 앞장서서 달리고 있다. 옆차로로 달리던 일반 차량이 순찰 차량 뒤로 들어선다. 순찰 차량의 속도 관리에 따르는 것이다. 집중적으로 안개 대책을 시행한 지 10년. 이 구간에서 안개 속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늘 새벽 일부 지역에선 안개까지 짙게 끼면서 차량 70... 경부고속도로 김천 구미 구간에서 오늘 20여 건의 큰 안개 속에 남해 고속도로 모두 16명이 숨지고 70여 명에서 차량 90여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방공이 운항이 분만주의를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들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개로 인해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안개로 인한 안개 다발 지역, 뭐 블랙스팟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고 위험 지점을 갖다가 그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그 시행 대책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개 속 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나 정책은 아직 초보 단계이다. 관련 법규 또한 구체적이지 못해 운전자들의 보호막이 돼주지 못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기상과 도로 상황이 나쁠 경우 제한 속도의 절반으로 감속하라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는 속도 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속도에 대한 것은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해대교 사건의 경우에도 속도만 좀 줄였으면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안개로 유명한 영국. 영국에서는 안개 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을까? 런던의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런던 교통센터. 내부의 모습은 우리의 상황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동시에 취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 교육이나 낮은 속도 제한, 자동차 도로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악천후 때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포괄적인 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교통 상황과 기상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한 속도를 관리하고 있다. 통제센터에서 입력한 실시간 제한 속도는 도로에 있는 표지판으로 바로 전달된다. 런던을 둘러싼 외곽순환 고속도로. 도로 곳곳에 안내문과 제한 속도가 표시되고 있다. 이곳의 모든 제한 속도는 통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조정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그때그때 제한 속도만 준수하면 된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등 기상이 나빠져 가시거리가 짧아지면 제한 속도는 바로 낮아진다. 악천후일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속도를 늦추긴 하겠지만 우린 때로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속 40마일이란 표시를 계속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법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 도로에선 더 이상 제한 속도가 70마일이 아니라 40마일이란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속도를 조절해야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사고 이후 서해대교에도 안개 대비 시설이 많이 보강되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사고 후 6개월 400여 건의 안개 속 사고가 발생했고 8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 최초의 사소한 추돌 사고가 대형 사고가 되었다. 안개 속의 질주와 추돌, 그리고 뒤이은 화재로 사고는 대참사가 되었다. 부족한 안개 대비 시설과 도로에서의 속도 관리 부재, 그리고 갓길까지 점령한 교통 문화,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고를 키우고 말았다. 인명피해도 컸다. 12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아이하고 얘기를 했어요. 의식은 있겠지, 막 이런 생각에. 민구야, 사람들이 저게 불나서 터질까봐 못 들었대. 엄마 너 못 들거든. 너 항상 건강해서 이뻤는데 이럴 때는 네가 체격이 작았으면 정말 좋겠다. 저거 터지면 우리 죽을 텐데 좀 뜨겁겠지만 너랑 나랑 같이 갈 텐데 어떻겠냐. 아빠가 참 안 됐다. 추석 이틀 전 명절을 기다리던 이들이 한순간 사고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리고 가족과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